네,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주말은 오늘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무더위와 장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기상팀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이 시가 폭염경보 강화 속보를 전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많이 덥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얼마나 더웠던 겁니까? 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예상보다도 좀 더 많이 올랐는데 35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 5월 24일에 기록됐던 33.4도를 넘는 올해 최고 기온이었는데요. 또 7월 상순 기온으로는 1965년 이후에 5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셈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던 곳은 강원도 영월 지역이었습니다. 36.9도까지 기온이 올랐고요. 그밖에 홍천 지역이 36.5도, 춘천 지역이 36.3도, 대전이 35.1도, 그리고 대구가 32.8도, 광주 지역도 32.1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남부보다는 주로 중부지방 기온이 더 네. 높게 올랐습니다. 특보 지역도 더 확대 강화된 상황인데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데 이어서 대전과 세종 지역, 또 충청 내륙, 광주에도 내일 아침을 발효로 해서 폭염 경보가 확대 발표됐습니다. 폭염주의보 지역은 경북 지역은 일단 해제가 됐지만 강원 영동과 호남 지역으로는 더 확대한 상태입니다. 네, 네. 데프리카라고 하는 대구가 32.8도인데 서울이 35도네요. 네, 맞습니다. 대구보다도 더 더웠죠. 네. 이맘때 기온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은 더 덥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내일 정말 폭염 대비를 좀 단단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내일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기상청은 내일 지역별 기온을 서울이 무려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를 했고요. 그밖에 동두천과 대전 기온이 35도, 광주가 34도, 대구는 30도로 예보를 한 상태입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정도로 예보가 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1, 2도가량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요일에는 내일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무더위의 기세는 일요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혜윤 기자랑 장마 전망한 게 사실 최근이었는데 네. 지금 장마철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장마 전선이 현재 먼 남해상에서 머무르면서 내륙으로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장마 전선을 밀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이에 내륙은 이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로 인해서 열기가 좀 축적이 되면서 무더위의 기세가 점점 더 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서쪽 지방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내일 오늘보다도 더 심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주말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경우에 온열 질환, 폭염 시 대처 요령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처럼 폭염 경보가 더 확대 강화되는 시기에는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온열 질환자 발생 수가 총 199명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를 해보면 네. 지난해 176명이었거든요. 오히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무더위가 심해진 데다가 주말에 폭염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 수가 더 급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의 외출을 자제하고 또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또 야외 작업장의 근로자들은 오후 작업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리는 등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자동차 네. 안에 노약자나 또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또 되도록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고 과다한 운동은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문 닫힌 자동차 주의할 것이 네. 눈에 띄네요. 자, 그리고 더위를 식힐 장맛비 그럼 언제쯤 내릴까요? 네, 당장 장맛비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장마전선을 위로 올려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좀 약하기 때문인데요. 장마전선은 당분간 일본 열도 부근에 머물다가 다음 주 중반쯤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 전망 그래픽을 좀 보시면 다음 주에도 화요일까지는 비교적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보대로라면 장마전선은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북상을 해서
내서 전국에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강한 비바람에 무더위는 잠시 누그러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또 장마 전망을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또 최근에 규정을 안 하는 추세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장마 때 비가 많이 내리기보다는 이번에도 장마가 끝난 뒤에 7월 말이나 8월 그리고 8월 이후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기상청에서도 이 장마의 시작과 끝을 규정하기보다 전반적으로 좀 우기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견해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예. 당분간은 또 무더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뭐 장마를 대비할 것도 중요하지만 온열 질환에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기상팀 정혜윤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